안녕하세요. 2021년 실전 창업 교육 아이디어 제품 분야 진행을 맡은 김광호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이제 8차시 창업 자금 조달.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는 부분이고, 지금 허규영 교수님 같은 경우 제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있을 때 저 담당으로 이 교수님을 해주셨던 분이신데, 이번에 강사님을 모셨고요. 제가 이제 한번 경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허규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고려대학교에서 중어 중문학과 졸업을 하셨고요. 원래 소프트웨어 공학과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쭉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소프트뱅크 IT 전임 강사 활동을 했고, 수도 전기공고 정보통신과 교사, 청년창업사관학교 IT 지식서비스 전담 교수,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SK 청년 비상 전담 멘토로 활약하셨고, 최근에 걸 좀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경제진흥원 창업지원팀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연세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창업 중점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허경영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그 초기 창업자들 멘토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창업하면 자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초반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돈이 전부가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일단은 뭐 자금이 있어야지 뭐를 하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아이디어 제품 분야 쪽, 그리고 창업 초기 쪽에 어떤 식으로 어떤 종류의 자금들이 있고 어떻게 조달하는지 한번 쭉 수업을 해주시면 저도 교육생 입장에서 쭉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강의는 아이디어 제품화하는 쪽의 실전 창업 교육인데,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려면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이제 창업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그런데 요게 지금 이제 필요한 창업 자금들이 맨 처음에 개인 사업자를 내시던 혹은 법인 사업자를 내시던 어떤 종류든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 법인으로 낼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법인 납입 한도가 이제 제한이 있던 것들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뭐 몇십만 원짜리 법인을 만드실 수도 있고 몇 억짜리를 만드실 수도 자본금 있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본금이. 그런데 그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뒤로 이제 계속 운영 자금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운영 자금이 발생을 하는데, 단계별로 따져 본다면 창업에 기반한 기본 창업 자금, 그다음에 이제 그 창업되는 아이템을 개발해 가는 그런 자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이제 더 성장시키는 자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별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디어 제품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한 3에서 5천만 원 정도 개발비를 좀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외주 비용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왜냐면 그렇죠. 인하우스로 채용해서 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한 양산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사용하셔서 대략 제품을 개발부터 양산까지 한 1억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게는 2, 3억도 사용하시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김광호 대표님 말씀하신 게 한 사이클이 그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인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은 저런 게 있죠. 한 사이클로 그 MVP를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시장의 니드에 핏이 잘 맞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 업데이트 제품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업데이트 제품을 만드는데 기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디자인적인 부분, 이런 것뿐 아니라 그것을 제작하는데 결국은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창업자들의 고민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초반에 일단 저희가 한 1억까지의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일단 제품을 양산이라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어떻게 조달하는 게 좋은지를. 지금 이제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금 조달 쪽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는 본인 자금으로 시작을 하게 되시죠. 본인의 자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어떤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혹은 이제 친구, 안 그러면 공동 창업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금이 생각 외로 빨리 소진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는 1인 기업으로 하셨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팀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셨을 때는, 그리고 특히 핵심 기술 능력을 창업자가 가지고 있지 않으실 때, 그때가 디자인을 한다거나
뭐 목겁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구 설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외주 영역비가 들거나 혹은 그 직원을 채용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직원 인건비가 계속 발생하고 그렇죠. 사무실 비용이 발생하고 유지비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비용들이 생각외로 빨리 소진이 됩니다. 빨리 예, 예. 소진이 돼서 가장 추천드리는 창업 방법은 본인이 잘 하실 수 있는 핵심 능력이 있는 분야에서 창업을 해서 그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혹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어떤 기구 제작이나 안 그러면 이런 데 능력이 그 뛰어나거나 안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과 공동 창업을 하는 것을 저는 진짜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꽤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이 실전 창업 교육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런 지원 사업들을 계속 어플라이해서 한번 따라가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저도 정부 지원 사업 보시면은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창업도약 패키지 뭐 네. 이런 그 이게 보조금의 형태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청년 창업 산업학교. 이 보조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이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게 아까 변리사님 그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정부가 관여하는 정책 자금의 종류가 토탈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네, 4가지 예.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정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그 정부의 창업 사업에 붙어서 총액이 1억짜리 사업으로 내가 오케이가 됐다고 한다면 그 중에 70%는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근데 나머지 30%는 대응 자금을 만들어야 되죠. 예, 예. 그래서 그 대응 자금 중에 30% 중에서 10%, 20%가 쪼개지는데 현금 10%, 현물 20%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 자금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데 그냥 내 부담 하나도 없이 받는 건 아니고 총액의 10% 정도 현금은 일단 필요하다. 1억을 받게 된다면 1,000만 원은 현금이 있어야 그것을 납입해야지 계약이 완료가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는 하죠.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런 사업들, 정부 사업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고 이거는 이제 상환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거를 이제 처음에 창업하려고 했을 때 이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검색하고 벌써 한 9년 됐네요. 네. 검색하고 막 했는데 그때 헷갈렸던 부분이 70%를 지원해주고 30%는 또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30% 돈이 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해서 예. 30%가 어디 있어? 그러면 이거 지원 안 되겠다라고 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30% 중에 20%는 거의 대표들의 인건비로 현물로 그렇죠. 예, 예.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제 현금이 들어가는 거 한 10%에서 5%? 10%죠. 예. 지금은 10%인가요? 예, 예, 그때는 저는 5%였던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지원금은 70%, 30%는 뭐 현물입니다라고 현물하고 현금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 20%는 대표들은 여기 비용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게 현물로 되더라고요. 인건비 자체가. 예, 예.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현금을 같이 매칭으로 준비하는 게 한 10%는 있으면 예. 지원해 볼 만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되게 좋은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정책 자금이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R&D 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사업화에서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R&D 정책 자금들은 주로 이제 기술 개발 사업들인데 예를 들어 뭐 4차 산업혁명에 뭐 부응하는 탄소 중립 그 기술 개발 기업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연차도 길고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길게 주고 그리고 금액도 큽니다. 뭐 3억, 5억 이런 식으로 대신에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 혹은 우리 팀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실증해 줘야 돼요. 맞아요. 예. 그 실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기술료를 이제 보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사업마다 일종의 대응 자금이 걔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자금으로는 보증 사업이 있어요. 신용 보증 기금, 기술 보증 기금 이게 다 보증을 해준다는 건데. 보증도 무슨 정부의 지원 사업이냐 정책 자금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창업을 하면 저희는 신용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저희한테 대출을 내주지는 않아요. 실제로 내주질 않는데 정부가 그런 신보 혹은 기보를 통해서 대신
그 보증을 서주고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보증이 한마디로 담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은행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은행은 정부의 이런 신보나 기보를 담보로 잡고 그냥 이렇게 이제 창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대출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융자를 하는 사업이 또 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창업자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융자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1억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액이 늘어서 2억 한도까지 맥스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율도 이제 연 2%로 고정금리로 돼 있고 대신에 이제 청년이라는 그 두 글자 그게 이제 단서 조항인데요. 창업한 지 뭐 3년 이내 그리고 만 39세 이전 이런 요건이 있다면 청년 창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증금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정책자금 지원 그 메뉴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다른 일반 그 은행이나 이런 그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일반 초기 창업자가 은행에서 신용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받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안 해주죠. 예. 은행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인데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뭐 K-스타트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창업도약 패키지 이거 같은 경우는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맞습니다. 장점인 거고요. 두 번째도 R&D 같은 경우도 보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서류 이런 건 깐깐합니다. 더 어렵고 하지만 이것도 상환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기술료 정도 10% 정도만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렇죠. 보조금의 성격이고요. 그리고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여기는 여기부터는 융자인 거죠. 그렇죠. 대출인 거죠.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이자도 갚아야 된다라는 되고, 게 되게 중요한 연금도 거예요. 갚아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이게 저도 그렇고 초반에 저도 쓸 땐 좋았어요. 근데 이게 도래하기 시작하시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 상환하고 그렇죠. 이 보조금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 보시면 돼요. 아이디어 제품 쪽이면 기술 상용화된 거라고 빨리 사업화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를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창업도약 패키지 정도의 한두 개 정도만 받아서 빨리 사업화를 해서 판매를 하시고 그러면 이건 상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익이 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어느 정도 정부 사업이나 되면 기술이 입증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있으면 또 예상에도 좀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정책 자금 자체가. 예. 보증서라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증서라는 걸 받아놓고 바로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그 기본화 신보에서 이런 보증서를 받았다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땡겨 써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그냥 홀딩하고 있어도 됩니다. 안 쓰고 홀딩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연락이 오죠. 안 쓸 거 왜 신청했냐 이런 식으로 그쵸. 연락은 오는데 그래서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뭐 10억짜리 이렇게 받아놓고 한 1억 쓰는 거예요. 그냥 일단 올해 1억 그냥 쓰고 돈이 진짜로 급하면 그 정도 쓰고 그 다음 해에 또 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화 신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쿼터 중에서 10억을 이렇게 잘라놨는데 안 쓰니까 이제 실적이 뭐 썩 좋아지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빨리 이제 융통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이런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근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10억짜리 보증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 당장 10억을 다 땡겨 쓰지는 땡겨 써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저로 아이디어 제품 쪽을 뚝 하면은 이제 어떻게 저희는 이제 자금 조달을 진짜로 이제 실전 이제 돈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 있었던 기관의 어떤 학생 한 명은 학생 때 창업을 했는데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이런 초기 창업 패키지에 붙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외부 투자를 안 받았습니다. 하나도 안 받았어요. 자기 혼자서 게임을 만드는 친구였는데 혼자서 만들어 가지고 한 2, 3년 안 돼서 매출이 몇 억이 났어요. 혼자서 자기 집에서만 만들었는데 투자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몇 억을 갖고 또 이렇게 만들면서 직원을 몇 명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매출이 또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매출이 1,000억이 넘는데 100%짜리지. 1,000억이 넘는다고요? 1,000억이.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달. 저 두 달이 궁금해요. 제 아이디어 있어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일단요? 조달을 그러니까 자기 자본 그 다음에는 이제 엔젤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엔젤 투자 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10,000명이 넘는 엔젤 투자가들이 막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현재로 9천억이 넘는 엔젤 투자금들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젤 투자 협회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온오프 믹스나 안 그러면 이런 사이트들을 보시면 이런 그런 피칭데이나 안 그러면 데모데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엔젤 협회들에서도 막 이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엔젤 투자로 해보시거나 안 그러면 엑셀러레이터들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은데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엑셀러레이터들이 통상 한 3억 언더에서 투자를 해요. 3억 네. 언더에서 교육도 해주고 공간도 주기도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VC들도 통상 3억에서 5억 언더로 이렇게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마이크로 VC는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네.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는 벤처스퀘어나 안 그러면 그런 그 스타트업 그 사이트들에 이렇게 많이 그 들어가시면서 누가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한대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고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나 뭐 퓨처플레이나 혹은 뭐 프라이머나 이런 이제 많이 알려진 엑셀러레이터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모집을 합니다. 돈을 많이 주지는 않아요. 돈을 많이 주지는 않는 대신에 그쪽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많이 딴 사람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피칭하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런데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요새 유행인 크라우드 펀딩도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예를 들어서 리워드형으로 갈지 안 그러면 지분형으로 갈지 거기에 대해 갖고 고민해야 됩니다. 지분형은 내가 주식을 잘라줘야 되는 거고 리워드형은 그냥 이 제품을 뭐 얼마에 이렇게 우리가 그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 운영 자금을 만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지 뭐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 제품 쪽만 워낙 전문으로 하니까 오면 이제 그럼 어떻게 자금 조달하냐 많이 물어보세요. 좀 힘들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들이 워낙 많으니 거기에 좀 사업 계획서를 잘 제출해서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좀 조달을 하고 하나 정도만 타시고 너무 또 정부 사업을 쫓아다니시면 그 아이디어의 트렌드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거 사업화해야 되는데 1년 안에 안 그러면 진짜 2년 뒤에 제품 갖고 오면 아무도 안 사요 그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그럼 하나 정도 한 3에서 5천만 원 정도를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일단 종잣돈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한 1,000개고 2,000개를 한 5천만 원 정도 더 들여서 좀 조달을 해서 그 다음에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뛰면 1억 원 팔더라고요. 근데 예상외로 그 중에 저희가 봤더니 크게 10억, 20억 팔리는 업체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 업체들은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융자해 준 데가 많아요. 맞아요. 왜 매출이 있기 때문에 기부해서도 해주겠다. 그때는 편해요. 왜 판매가 벌써 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가 보기엔 좀 하나의 좀 어찌 보면 중소기업이 돼가는 과정인 거죠.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요거만큼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게 뭘까요? 맨 마지막 저의 이제 당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일단 무조건 만드시지 말고 린스타턴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펑션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그냥 만들어 보는데 그냥 종이에 쓱쓱쓱 그려 갖고라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그냥 저쪽에 지나가는 다른 행인 안 그러면 뭐 옆에 동네 우리 동네 말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보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왜냐하면 고객의 불편을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시면 훨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실제 금형 뜨시기 전에 만드실 수 있을 거다. 오늘 시간을 좀 넘어서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